자, 두 번째 편입니다. 자, 2개월 연체로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급락했죠. 그리고 지금 신청했던 담보대출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금도 날리는 상황이었고요. 그 잘못되면 신용대출도 즉시 갚아야 되는 더블 악재를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돈이 더 있으면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그 당시 하늘이 노랬습니다. 담배만 피웠습니다. 줄담배 계속 피웠고요. 일단 생각해 보았습니다. 침착해 져야겠죠. 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계약금을 날리고 신용대출을 즉시 회수 요청에 응할 수가 없다라는 게 딱 최악의 조건이더라고요. 그럼 하나둘 아파트를 헐값에 팔아야 해서 메꿔야 되나? 이 생각도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러던 순간 이건희 회장의 일화가 생각났었습니다. 이건희 회장 역시 30대 초반 무리한 부동산 확장 투자로 한순간에 망했던 일화가 있었죠. 망하던 순간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 역시 눈물을 머금고 부동산을 헐값에 내다 팔아야 됐습니다. 그 위기 역시 갑작스런 대출금 회수 요청 때문이었죠.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정말 다행히게도 담보대출은 높은 이자율로 실행이 됐고요. 신용대출도 높은 이자율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극적인 게 6등급이 최저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담보대출 실행과 신용대출 연장의 마지노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찔했습니다. 만약 휴가를 늦게 나왔다면 계속적 연체가 이어졌을 것이고 신용등급은 7등급 이하로 떨어졌을 거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대출금 회수 요청이 이어졌을 것이고 저는 파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매로 다 날리는 거죠. 그때 휴가 나온 것은 정말 구사일생의 기회였죠. 저는 이 사건을 거치고 신용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월세를 받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이후 각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엑셀로 파일화해서 한 화면에 그 현황을 볼 수 있게 만들었고요. 각 아파트에서 어느 통장에 달에 얼마만큼 나가는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파악을 했죠. 그리고 3배 이상, 그 이자가 나가는 금액의 3배 이상 요일돈을 각 통장에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달, 2달 지나고 나니까 안정화 시키기 시작을 했고요. 예전과 같은 실수는 다시 하지 않게 되었죠. 이때가 2015년 초였습니다. 지독하게도 신용등급은 오르지 않더라고요. 2017년 12월에도 6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18년 1월 4등급, 자 3월 1등급, 정말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1등급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용등급 나이스 지킴이 1등급이고요. 올크레딧 2등급을 회복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용대출금도 이전에 비해서 정확하게 2배 더 받을 수 있었고요. 실수를 통해서 더욱 그릇을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그릇이 작았죠, 예전에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BJ, 부동산 담보대출로 망할 뻔한 썰을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대출을 실행한다면 꼼꼼하게 기록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줄 수가 있겠네요. 엑셀 파일을 이용하면 너무나 좋은데요. 기억보다는 기록이 중요하다라는 냉철한 그 시각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떨어진 신용도는 회복하는 기간이 많이 걸리고요.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용도가 낮은 상태에서 대출이 된다고 하면 높은 이자를 감수해야겠죠. 오늘의 주제, 부동산 담보대출로 망할 뻔한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